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군산 로컬푸드 직매장이 모두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직매장에 납품하는 중소농가들이 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중소농가들의 가장 큰 고민인 판로 고민을 덜고 있고, 또한 소득도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편리하게 수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선주 군산시 먹거리 정책과장과 함께 로컬푸드의 정책 효과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군산 로컬푸드 직매장이 한 곳을 더 개점을 해가지고 모두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직매장을 일단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직매장이 있는지. 예, 우선은 저희가 박물관 로컬푸드 직매장이 순수 직매장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농협에서 3군데를 운영을 하고, 네. 옥산, 군산, 동군산에서 복합 매장으로 샵앤샵으로 공산품까지 판매하는 3군데 매장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경암동 쪽에 네.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군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5곳이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특징들도 함께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희가 군산 로컬푸드 순수 직매장이 박물관하고 경암동 쪽은 관광객을 중심으로 네. 인근 아파트 주민까지 네. 생각을 해가지고 그쪽에 개점을 했고, 그 다음에 농협은 하나로마트가 아니고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샵앤샵 개념으로 지금 3군데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군산을 많이 찾고 있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산시가 좀 인구에 비해서 예. 우리 도내에서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좀 인구에 비해서 좀 직매장이 좀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직매장을 속속 이렇게 그 개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라 하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 직매장으로서 보통 일반적으로 인구 한 4, 5만에 하나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희 군산은 지금 26만 도시로서 5군데니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일반적인 어떤 로컬푸드 직매장의 어떤 그 설치 기준에 따르면 그 정도 한 4, 5만에 한 개 그 정도가 적당한데, 곧 있으면 또 개점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른 농협이나 이제 그쪽에서 개점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저희도 이제 신중히 고민을 한번 해봐가지고 네. 결정을 할 사항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 또 하나 개점을 했습니다. 이름이 좀 종합 직매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예. 이 종합 직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직매장과는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뭘 한다는 것 같은데, 예. 어떤 직매장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은 독립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장하고, 네. 그다음에 반찬 코너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카페가 있어가지고 좀 더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넓혀서 개점을 했습니다. 네. 농산물 쇼핑도 할 수 있고, 네. 거기다가 좀 쉬어갈 수도 있는 예, 예. 그런 그 휴식 공간도 좀 갖춰놓은 그런 직매장이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직매장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 상당한 그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현재 또 나타나는 효과들은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직매장이 늘어나면 우선은 농가분들이 농사를 질 때 네. 판로 걱정을 하질 않습니다. 네. 5개 분산해서 판매를 하면 네. 충분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5개 출하를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로컬푸드 직매장이 늘어남으로써 가까운 곳에서 네.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끔 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농가들은 쉽게 납품할 수 있고 예. 소비자들도 언제든지 쉽게 찾아가서 뭐 걸어서 가서 쇼핑을 예. 할 수도 있고 그런 편리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군산에서 이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그 박물관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금 393농가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옥산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260농가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옥산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출하 대기자 명단이 한 100여 명 이상 된다고 그럽니다. 옥산이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바에 좀 외졌지 않습니까? 거기는. 옥산이 처음에는 외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청암산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농가분들이 신선한 상품, 농산물을 그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소비자들도 구매를 함으로써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네. 엄청납니다. 네. 재구매율이 훨씬 그러면 꾸준히 예. 소비자들이 이런 로컬 푸드 직매장을 찾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직매장에 입점을 하려면은 예. 어떻게 해야 입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은 농사를 져야고요. 네. 그리고 물론이겠죠. 예, 네. 그래서 요즘은 귀농인들이 네. 로컬푸드 직매장을 입점하는 문의가 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 출하자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일단 받아야 예, 되는군요. 교육을 받고 나서 그 교육 이수증을 갖고 각 직매장에 가가지고 네. 출하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납품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농가들이 이 직매장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뭐 이 주로 이제 중소농가들 아니겠습니까? 예. 일반 대농가들이야 이제 자신들이 알아서 충분히 판로를 개척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중소농가들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판매가 수월해지니까 소득도 좀 늘게 될 것이고 예, 맞습니다. 예, 말하자면 소득이 얼마나 좀 농가들이 늘어날 수 있는가 이런 지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빼봤습니다. 한 네. 2군데의 옥산 농협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박물관 로컬푸드 직매장, 군산 로컬푸드 직매장 해가지고 저희가 2군데를 한번 그 데이터를 빼봤더니 500만 원 이상 헌데가 네. 그 박물관 같은 경우는 한 60농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500만 원 이하한 농가들이 한 330농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중소농을 중심으로 납품이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옥산 농협을 저희가 또 한번 데이터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500만 원 이상 농가가 한 125농가, 260농가예요. 네. 그러니까 옥산 농협이 오히려 많군요. 예, 네. 예. 125농가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농가가 한 140농가 전후 네. 그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우리 농가분들은 중소농가들로 그 돈을 다 주급으로 받거든요. 네. 그래서 주급 개념으로 한 달에 한 4, 50만 원 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네, 한 달에 4, 50만 원. 예. 한 달이면 뭐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안팎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주급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이요. 아, 주급이 예. 10만 원에서 15만 원. 예. 이제 월 하게 되면 한 4, 50만 원 정도. 예, 6, 70, 4, 50 그 정도 네.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뭐 그만큼 이제 월급 개념으로 예.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만큼 안정화를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농가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중소농가들끼리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많은 곳들이 있을 경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A라는 직매장에도 납품할 수 있고 B라는 직매장 납품할 수 있고 이렇게 중복해서 납품을 가능합니까? 중복해서 납품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런 농가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농가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다. 예, 네. 예. 그래서 한 로컬푸드 직매장에 한 3, 400 정도 한다 그러면 한 세 곳, 네 곳 하면
거의 한 1,500에서 2,000 정도 보시면 네, 연간 수입이. 연간 수입이요. 네, 그 정도 할 수 있겠다. 지금 5곳에 지금 우리가 저기 대표적인 곳 옥산하고 박물관, 로컬푸드 직매장을 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5곳 정도 하게 되면 가입한 농가들의 숫자는 얼마 정도나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중보까지 합쳐가지고 하면 네. 1,200, 300 농가 1,200, 300 농가 정도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중소농가들, 군산에 있는 중소농가들은 어느 정도나 가입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나. 절반 정도다 아니면은 뭐 한 60, 70%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한 절반은 조금 못 될 것 같고 절반은 조금 못 되겠다. 네. 그런 정도가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을 할 수가 있겠다. 적어도 중소농가의 절반 가까이는 이런 정도의 수입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복해서 이렇게 납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경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농산물을 다양화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찾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양도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그래서 이제 생산을 조직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조직화하는데 좀 혼선이나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고요. 저희 군산시 자체가 원외 위주가 아니라 수도작 위주다 보니까 네. 조직화가 안 돼서 그런 혼선은 아직은 없고 조금 네. 밭작물이나 원예작물이 조금 더 다양하게 네.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은 조직화를 유도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중복해서 납품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예, 이렇게 문제 있을 정도까지 원예 사업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원예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래서 경영이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들, 소비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아니 그 소비자들이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로컬푸드 직매장일 때는 소비자들이 그냥 의미를 모르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 그냥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하고 큰 차이가 없겠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하면 이제 독립매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공산품이 없어도 꾸준히 오시고 그다음에 네. 농협에서 하시는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신선한 농산물도 사고 네. 그다음에 공산품까지 사가지고 원스톱 쇼핑을 또 네. 하게끔 그렇게 소비자들이 많이 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를 제가 봤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름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로컬푸드 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예.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가 소비를 한다. 예. 그런 자부심이 있군요. 예. 네, 소비를 하는데도 이제 가치 소비 그리고 자긍심 있는 소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소비량이 늘어야 될 것이고 생산량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예, 납품량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소비량, 이 생산량에 대한 어떤 그 통계 분석 지표가 좀 있습니까? 작년 상반기 대비 저희가 사실은 어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네. 상반기만 두 군데 정도 비교를 했더니 한 6.3% 정도가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네. 늘어났습니다. 네,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가 6.3% 정도 늘어났다. 예. 그만큼 이 로컬푸드에 대한 이 소비의 어떤 만족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가격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좀 국민들의 그 만족도 수준이. 이렇게 되면 좀 쌀 수도 있겠고 신선하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좀 비쌀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농가분들이 저희가 사실은 로컬푸드라고 생각을 하면요. 거의 연중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마트나 다른 데 가면 진폭이 있고 네. 상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상추라고 그러잖아요. 여름철에는요. 네. 그래도 로컬푸드의 매장에 오면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네, 연중 비슷하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비자들은 싸서 좋다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채소금이 바깥에는 싼데 네.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 하는 소비자들도 있고, 이제 비교치 자체가. 그렇지만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생각을 운영을 하면 연중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네. 농가분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입이 될 수 있게끔 네. 뭐 올랐다고 그래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식 구조가 소비자도 그렇고 이제 농가분들도 그런 의식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점이 바로 이제 장점으로 작용하는 예.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납품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가격도 안정적으로 예, 예.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도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면은 안정적으로 그 가격에 예. 예상되는 가격에 예, 예. 구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 이 경향은 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신선 농산물, 네. 가공 농산물, 우리 현대인들은 가공 농산물도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비 동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소비 동향을 한번 했는데 사실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오시는 소비자들은 가공 농산물보다는 신선 농산물을 구매를 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한번 해봤더니 채소 같은 경우는 한 43% 신선 농산물이요. 네. 그 다음에 정육이 21%, 네. 그 다음에 가공이 한 17%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반찬이 한 6% 정도, 네. 그 다음에 기타가 한 13% 정도. 네. 그렇게, 그렇게 이런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예, 네. 이런 보면은 좀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 불만이랄까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너무 좀 농산물이 좀 다양하지 못하지 않느냐, 사고 싶은 것이 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랄지 뭐 이런 어떤 불만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고요. 사실은 겨울철에 겨울철에 예, 겨울철에 난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철 과일이라는 지금 저희가 생각은 별로 없잖아요. 네. 사철 네. 저희가 과일이 나오고 그다음 채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겨울이 가장 어떻게 보면 네. 매장의 다양성을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겨울철에 이제 상품을 얼마나 갖춰놓느냐. 예. 이것이 지금 문제인데,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로컬푸드 이제 푸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조금 그 해결해야 될 과제랄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특별히 저희가 뭐 과제는 이제 연중으로 농산물을 신선하게 납품할 수 있는 체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에가 네. 가장 하고 그다음에 중소농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네. 겨울철 하우스에 난방기를 돌리시는 분이 없으셔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저희가 딸기 농사하시는 분이 네. 어마어마하게 로컬푸드에 내셔가지고 네. 인기가 참 좋은데 네. 어떻게 보면 딸기 농사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와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딸기를 사러 오시는 것보다 채소를 사가지고 딸기까지 곁들여서 쇼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고민점입니다. 예, 역시 겨울철에 신선한 농산물을 어떻게 많이 공급을 받아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뭐 예.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컬푸드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로컬 푸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면 될 수 있겠다. 그런 방향성은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또 군산에 또 하나 또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군산 메가입니다. 군산 맞습니다. 맥주 보리를 이용한 메가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제 맥주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군산 이 수제 맥주가 어떻게 보면 브랜드로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메가 생산량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한 10여 개 양조장하고 위스키 양조장에 수제 맥주하고 위스키 양조장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한 24톤 정도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 요청이 꾸준히 지금 네. 오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메가 그 맥주 만드는 메가뿐만 아니라 식혜 만드는 우리 엿기름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죠. 예, 예. 그것도 지금 군산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품질이 우수해가지고 식혜 업체에서 네.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납품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100여 톤 이상 지금 납품 계획이 있습니다. 100여 톤을. 예. 네. 메가하고 엿기름하고 포함해서 100여 톤이라는 얘기죠. 엿기름만 100톤. 엿기름만 100여 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일반 보리 생산량도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약 재배를 하면 농가분들이 저희가 이 메가가 딴 데하고 달라가지고 생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그 중간 과정 없이 네. 생산자한테 되돌아갈 수 있는 체계, 네. 그 체계로 저희가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공 생산 군산 농가가 생산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메가 가공이나 엿기름 가공도 군산은 시에서 하고 예. 예, 농민들이 직접 하고 예, 예. 뭐 이런 체계를 갖춘다는 거죠. 판매도 이렇게 하고. 판매는 이제 판매도 직접 하는데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네. 알선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저희 군산시에서 믿고 할 수 있게끔 군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군산 보리, 예. 군산 그 맥주 보리, 그리고 엿기름 원료가 되는 보리 생산량부터 가공, 판매까지 군산 시민이 군산에서 할 수 있는,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만큼 예. 소득의 누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군산 수제 맥주 페스티벌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이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열렸는데 상당히 그 방문객이 늘고 있고 판매량도 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얼마나 됩니까? 작년보다 올해 방문객은 한 3,000명 더 늘어서 한 2만 명 정도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국장님. 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품권에다가 도시 이름을 기재를 하고 이름을 기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품권을 저희가 나중에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그랬더니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 한 36% 정도가 36%. 예, 네. 타 지역에서 오신 관광객이었고요.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축제가 네. 저희가 2회였는데 생각 외로 호응도가 좋았고, 그다음 축제 기간에 군산 맥주가 한 2만 5천 잔 정도 팔렸습니다. 네. 그래서 군산 메가로 만든 수제 맥주가요. 예, 네. 2만 5천 잔 정도 팔렸고, 그리고 사실은 맥주 맛을 보기 위해서 축제를 오신 분도 있지만 저희의 가장 큰 것은 전국에 있는 소규모 수제 맥주 양조장에서 네. 저희 군산 메가로 만든 맥주를 보고 본인들도 메가를 쓸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축제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주문이 많지는 않지만 잘 오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예, 꾸준히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라고 예. 하는 건데, 이 군산 메가가 이 국산 메가가 예. 생산이 수입 메가에 비해서 예. 좀 경제성이 좀 우리 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의미가 있지만 경제성 면에서는 좀 아직은 좀 불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경제성 면에서는 조금 비쌉니다. 네. 그래서
뭐 대형 그 맥주 회사들은 수입 메가를 갖다 쓰지만요. 네. 소규모 양조장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살려면 저희 가격하고 많이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네. 소량 구매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목표하는 공략은 소규모 수제 맥주 양조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규모 양조, 수제 맥주 양조장에서 만들게 된 그 수제 맥주하고 수입 맥주로 만든 그 소규모 양조장의 수입 맥주, 그 맥주하고 자체 수제 맥주하고는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네, 원료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원료 차이가 많지 예, 않는다. 대기업이나 그런 데에서는 많이 차이 나죠. 대량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소규모 양조장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매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 맥하고 가격 차이가 월등히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우리 국산 맥어로 만들었다는 점이 오히려 경쟁력이 더 그렇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로컬 푸드와 이제 군산 수제 맥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군산의 이 먹거리 정책 그리고 로컬 푸드를 비롯한 이런 그 먹거리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비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큰 꿈은요. 군산 시민들한테 군산에서 나는 먹거리를 전부 먹이고 싶은 게 큰 꿈이고요. 네, 시민들은 예. 우리 군산에서 만든 농산물을 먹어야 된다. 예,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어떻게 보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그 시민뿐만 아니라 음식점도 네.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저희 군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기획 생산을 해가지고 네. 다량으로 쓰는 우리 농산물들은 좀 군산에서 생산하는 게 제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농산물, 그러니까 농약 잔류라든가 그런 게 검출이 안 되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농업인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꿈입니다. 네. 역시 완전한 그 로컬 푸드 생산 체계를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거 이것이 비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점차 이 로컬 푸드 직매장이 늘고 인식이 높이다 보면 뭐 그런 날도 머지않아 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군산 로컬 푸드 체계 구축으로 중소 농가는 물론 소비자들도 같이 상생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농가는 판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수입도 안정화를 이룰 수 있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생 모델이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을 고리로 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주 군산시 먹거리 정책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